판검사의 길 제1편. 김 검사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 생각을 하다 뒤돌아 창문 밖 밝은 해를 향해 고개를 들어 눈을 감고 추억을 회상한다. 김민혁 검사에게는 중학교 시절 자신의 인생을 일깨워 주신, 평생 인생 모토가 되신 소중한 선생님이 계셨다. 민혁은 선생님처럼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선생님께 인생 공부를 받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매일 학교 가기 1시간 전인 새벽 6시에 선생님 댁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전날 부푼 마음으로 잠을 설쳐서 그런지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둥지둥 선생님 댁으로 달려갔다. 선생님 댁에 도착한 민혁은 선생님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고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졌다.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인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머리는 하나로 묶고 화장은 하지 않으셨지만 선생님의 자태는 완벽 그 자체였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흐트러진 옷매무새에 헝클어진 머리까지. 선생님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순간 창피함과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밀려들었다. 그렇게 선생님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서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민혁아, 왜 앉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느냐? 어서 앉거라. 민혁은 선생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네, 예 선생님. 민혁이 선생님의 앞에 조심히 앉았다. 그런 민혁을 보며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민혁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었겠구나. 민혁은 늦잠을 자 허둥지둥 나오는 바람에 아침을 먹지 못하고 왔는데 밥을 먹었냐고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먹었을 거라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조금 늦게 일어나다 보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다는 민혁의 말에 선생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 쓰나. 민혁이 괜찮다는 듯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민혁이에게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민혁아, 우리가 먹는 하루 세끼밥에도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란다. 민혁이 궁금한 표정으로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네? 선생님 밥을 먹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민혁을 보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을 하시고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우리가 하루 세끼의 밥 중에 아침을 먹으며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고, 점심밥은 한낮의 뜨거운 혈기의 기운을 받으며, 저녁밥은 아름다운 노을의 기운을 받기에 노후가 아름다운 것이란다.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였기에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단다.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으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없고 저녁의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없단다. 하루 세끼 밥 속에 모든 기운을 다 받는 것이기에 꼭 지켜야 한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받아들인 민혁이 선생님의 말씀에 대답했다. 네 선생님. 저는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귀찮으면 건너뛰고 했었는데 밥을 먹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민혁의 말에 기특하다는 듯 환히 웃으셨다. 그래 민혁아, 오늘 아침밥은 나와 함께 먹도록 하자꾸나. 아침, 점심, 저녁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된단다. 시작이 없는데 끝이 있다더냐. 기초를 저버리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지. 그런데 모든 것이 제 탓인지도 모르고 남의 탓만 하고들 살고 있지. 민혁의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대답했다. 네, 선생님 말씀 꼭 지키겠습니다. 선생님과 민혁이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민혁은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민혁은 시간을 맞추고 일찍 일어나 옷매무새며 머리까지 단정히 하고 선생님과 약속했듯이 아침밥을 먹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여유롭게 출발하여 선생님 댁에 도착을 했다. 오늘도 선생님의 모습은 어제와 같은 흰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리고 하나로 단정히 묶으신 머리까지 구김살을 잡아볼래야 잡아볼 수가 없었다. 민혁이 도착해서 인사를 하자 선생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다. 민혁이 왔느냐? 어서 앉거라. 민혁은 선생님 앞에 다소곳이 앉았다. 네, 선생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따뜻한 미소로 화답을 하셨다. 그래, 잘 잤구나. 그런데 민혁아,
너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꿈이 무엇이더냐? 민혁이 대답을 했다. 네, 선생님. 저는 법대를 가서 검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민혁의 대답에 선생님은 작은 숨을 들이쉬며 민혁을 보며 다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겠구나. 돈도 많이 필요할 테고. 그래. 그렇다면 집안 형편은 괜찮으냐? 선생님의 말씀에 민혁은 그리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서 자식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시며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자 마음이 아려왔다.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선생님은 민혁의 집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민혁에게 일부러 물어보신 것이다. 민혁에게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럼 어찌 법대를 가려느냐? 집안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너의 진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너의 배만 채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더냐. 어려운 부모님께 기름을 짜듯이 다 짜내어 법관이 된들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법대로밖에 처리를 더 하겠느냐. 너의 진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싶구나. 민혁은 선생님의 말씀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의 말씀만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랬다. 부모님의 상황이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셨기에 민혁으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민혁은 선생님의 말씀만 경청하다 그날의 공부를 마쳤다. 오늘 민혁은 좀 더 일찍 일어났다. 항상 선생님께서 자신을 먼저 맞이해 주시니 오늘만큼은 선생님을 자신이 맞이하고 싶었다. 선생님을 기다리시게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가르침을 받는 자신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다 선생님을 맞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인 6시보다 이전에 도착해서 선생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생님 댁에 도착했다. 그러나 민혁의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계획대로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기에 선생님께서 아직 나오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였지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옷과 똑같은 머리를 하신 모습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하고 계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도대체 선생님께서는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거기다 같은 옷인데도 항상 반듯하고 구김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항상 어제와 같은 깨끗하고 정갈한 매무새라 혹시 저 한복을 여러 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을 먼저 맞이하시는 선생님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다. 선생님은 오늘도 똑같은 미소로 민혁을 반기시며 말씀을 하셨다. 어서 오너라. 민혁이 너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움직이니 어머니께서 너의 아침을 챙겨주시느라 힘이 드시겠구나. 선생님의 말씀에 민혁이 웃으며 대답한다. 아니요. 제가 챙겨 먹고 왔습니다. 식사를 챙기는 것은 어머니 몫이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 하나 때문에 저희들을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새벽 일찍 일어나시게 함은 잘못이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민혁의 말에 선생님께서 다시 물어보신다. 그럼 너의 소지품도 스스로 잘 챙기겠구나. 선생님의 물음에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대답한다. 아니요. 아직은 잘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혁의 대답에 선생님께서는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다. 민혁아, 자신의 것을 잘 챙기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길에 덕이 되므로 성공하는 길에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옷을 하나 벗는 것도 반듯하게 해놓는 것도 하나의 덕이 되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구김살 하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챙기고 입는 옷부터 내가 덮고 자는 이부자리까지 잘 챙기며 반듯하게 정리를 잘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어려움 없는 빠른 지름길로가 꼭 성공하는 사람이 되거라. 선생님의 말씀에 민혁이 약간의 놀라움과 말씀 하나하나를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네. 선생님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번 주말에 학교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습니다. 민혁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생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다. 민혁아,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너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말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아주 힘이 드신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을 돕기 이전에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부모님의 어려움을 모른 척한다면 좋은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부모님께 향한 봉사활동이야말로 최고의 봉사이거늘 누구를 먼저 돕는다는 것이냐. 선생님의 말씀에 민혁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었다. 그런데 선생님, 제 부모님만 도와드리고 어려운 분들을 돕지 않으면 그 어려운 분들은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돕지 않게 된다면 그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들어지실 것인데 제 부모님만 돕고 그분들을 멀리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 아닌지요. 민혁의 물음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며 답을 하셨다. 잘못이 아니란다. 너를 포함한 모든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을 도와드리게 된다면 어찌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느냐. 그래서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돕는다면 어렵고 가난한 분들은 없지 않겠느냐. 민혁이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담지만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겨 선생님께 다시 물었다. 선생님, 그렇다면 자식이 없는 분들은 누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까요? 진지해진 민혁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답을 해주셨다. 미녀가 그 소수의 분들에겐 이 나라가 있지 않느냐. 옛부터 나라는 국민의 어버이라 하였으니 부모가 계시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에게는 부모가 되어주고 나이가 드셨지만 자식이 없어 어려운 분들께는 나라가 자식이 되어주지 않더냐. 그러니 각자 부모님께 그리고 부모들은 그 자식들에게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힘이 되어준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과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구나. 선생님의 말씀에 민혁은 놀랐지만 금세 이해가 되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민혁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느끼며 선생님께 대답했다. 나중에 성공해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드려야지 하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부터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부모님을 먼저 돕겠습니다. 민혁의 말에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을 하셨다. 미녀가 너는 하나를 알면 열을 헤아리는구나. 너는 나의 말을 불순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 담아 실천을 하니 너의 꿈을 이루는데 손색이 없겠구나.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너의 꿈을 이루어 보거라. 너의 부모님이 다소 무리가 될지라도 헛되지는 않을 것 같구나. 미녀가 어느 법을 다스리더라도 죄를 먼저 다스리기 전에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살펴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구해주는 판검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구나. 너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거라.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힘든 삶을 헤쳐나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깊은 물에 빠지기도 할 것인데 모두가 뿌리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대통령도 생각해 보면 직무가 끝난 뒤에 잘했던 못했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며 격려를 해주어야 하는데 없는 죄도 만들고 조그마한 것도 크게 부풀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며 기름을 짜내려 하니 답답한 마음 헤아릴 길이 없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도 계시지 않더냐. 나라와 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누구라도 현직에 있을 때 잘못 행함이 있다면 썩은 뿌리가 깊어지고 살이 골물 때까지 놔두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 썩은 뿌리는 파내고 골문 살은 제거를 해서 다시는 뿌리가 썩고 살이 굶어 터지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더냐. 임기가 끝난 뒤에 엎었다 뒤집었다 하며 기름을 짜내듯이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민혁은 선생님의 말씀에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판검사가 되리라 다짐했다. 한 달 동안 선생님께 인생 공부를 배운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 한 달 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겨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보리라 더욱 굳건히 새겼다. 민혁이 한 달 동안 본 선생님은 처음 입으셨던 하얀 저고리의 남색 치마 외에 다른 옷은 한 번도 입으신 적이 없었다.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방금 세탁한 옷처럼 깨끗하고 단정하며 완벽한 모습을 변함없이 하고 계셨다. 그런 선생님의 모습과 말씀을 듣던 민혁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민혁 검사가 지금까지 검사의 길을 걸어온 계기가 되어주신 선생님의 모습과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에 우리네 삶의 배를 모는 뱃사공 같은 검사가 되지 않았나 싶다. 조금이라도 선생님 모습에서 흐트러짐이 보였더라면 김 검사의 마음까지 다 얻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다. 가르침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보는 눈에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혁이가 본 선생님의 모습은 가르침의 말씀과 행, 그리고 민혁의 눈에 비친 선생님의 완벽한 모습. 이 세 가지 모두가 일치하였기에 김 검사의 마음을 움직여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신 있고 정의로운 올바른 검사가 되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다. 여러분, 2편에서 김 검사의 활약상을 기대해 주세요.